요즘 미국이랑 이란 사이가 심상치 않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커지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아니, 전쟁이랑 암호화폐 랠리라니 이 상상도 못한 조합 뒤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보통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들 안전자산 찾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도대체 왜 하고 있는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소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바로 이란 돈, 리알화가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 돈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와, 되게 간단하면서도 확 와닿는 설명 아닌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소문이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랄까, 시장 탐사보도 같은 느낌으로요. 사건의 시작은 2월 28일이었어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했죠. 그러자마자 이란 리알화 가치는 그냥 곤두박질 쳤고요. 얼마 안 돼서 SNS에서는 이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미친 듯이 사고 있다. 이런 소문이 정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공습 때문에 잠깐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이 소문과 함께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40%. 이게 공습 이후에 이란 리알화 가치가 달러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갑자기 40%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공포였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바로 이때 이란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무려 500%나 급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우리 돈은 못 믿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 흐름은요, 이란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 노비텍스에서 더 확실하게 보였어요. 거래소에서 돈을 빼가는 출금량이 무려 700%나 폭증했거든요. 이건 그냥 코인을 사는 수준을 넘어서 내 자산을 아예 안전한 개인 직업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이터에다가 X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막 구체적인 소문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란 정부가 몰라 비트코인 모으고 있다더라. 사람들이 리알화 헐값에 팔고 비트코인 사려고 줄 섰다더라.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제재 피하려고 비트코인 20억 달러어치 썼다더라.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해시 이란 효과, 해시 이란 이펙트라는 해시태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각을 바꿔볼게요. 이 강력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실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막대, 이게 공습 직후거든요.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까지 뚝 떨어졌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란 효과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오른쪽 막대처럼 6만 9천 달러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현상에 아예 현상이야 이란 효과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그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대거 탈출할 거라는 하나의 투자 공식처럼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 소문이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그 논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란 인구가 8,800만 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극소수만이라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그 매수세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계산이 딱 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부풀려진 걸까요?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난리 속에서도 이란 정부가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 사용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 고작 0.6%입니다. 1%도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란 내부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그것만으로는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런 이야기가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한 건 맞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큰 손, 진짜 메인 동력은 여전히 양적 완화 같은 거시경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믿음, 이런 글로벌한 요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걸 바탕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실전 가이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토리의 힘 자체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소문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죠. 두 번째, 하지만 그 소문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실제 거래 내역으로 꼭 검증을 해봐야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이란에서 거래량이 늘었나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푼다든지 하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랑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한눈에 보이죠. 만약에 이 소문이 진짜 팩트다. 그럼 이건 비트코인의 새로운 장기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그냥 부풀려진 거라면 이 스토리의 약발이 떨어지는 순간 가격이 확 꺼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는요, 강력한 스토리, 사람들이 믿는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펀더멘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제 데이터보다 더 강력하게요. 이번 이란 효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통화가 불안한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이고 그때 비트코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미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